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10월 3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달도 다 갔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이준석이가 까불대놓고 깨방정 그리고 지가 무슨 국민을 대변하고 또는 보수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정계 개편을 주도하려고 그러죠. 정계 개편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물어뜨리면 그 정계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게 나라냐 하고 썸네일을 붙이면 완전히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얘가 윤석열을 그럼 무너뜨리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지금 보수가 묻고 있고 국민이 묻고 있어요. 좌파 진보 애들은 민주당 애들은 윤석열을 무너뜨리자 탄핵으로 가자고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고 총선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60, 70석만 얻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또 한쪽 꺼트리면서 보수의 꺼트림에 의해서 이준석이라는 애는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찬성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윤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다. 총선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총선 전에는 되지 않는다. 총선 이후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얼마 전부터 청기누설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총선 전에 무너뜨려야지 지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예고해드린 이준석의 능력주의, 능률주의.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그거를 이번 방송에서 썰을 풀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고고TV는 항상 합리적 보수라 그러고 보수를 계획한다고 그러죠. 고고TV도 개인 방송인데도.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애는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아주 벌같이 꿀벌같이 그냥 날아다니면서 웅거리고 다니죠. 떼거리 몇 명하고. 여기서 내가 계속 유승민은 이준석한테 붙으면 안 되고, 이준석류의 정치가 속전속결이고 빠른 것 같고, SNS를 바탕으로 하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유승민한테 경고를 하죠. 자, 봅시다. 이거를 지금 우리 좌파 정치인들, 즉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과 이준석도 이준석 플러스 보수를 갖다가 비견하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이준석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얘는 능력주의, 능률주의가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 미국 4년 동안 하버드대에서 공부했다는 거로 나와요. 미국의 자본 능률주의, 그죠? 1%의 세상. 그 다음에 능력주의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애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자라온 과정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똑똑하게 잘했나 보죠.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카이스트도 들어갔다가 하버드로 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인정도 받았고 끝에는 결국 정치권 진입해서 박근혜한테 발탁도 돼서 이까지 왔다 하는데 그게 모두 보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능력주의라는 거죠. 이준석 같은 애들이 사회 곳곳에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들은 박근혜에서 발탁을 안 당해서 정치권으로 안 들어왔고 각 사회 분야에서 뛰고 있죠. 그런데 얘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세대를 따지기 전에 40대, 50대까지만 내려가도 우리는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돌려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우리 세대나 50대까지도. 우리가 부를 창출하려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 것은 사회적인 구조상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최소한 그게 돼야지 정치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괴물이 된다는 거죠. 자기뿐이 모르고 나의 능력과 나의 능률을 갖다가 몰라주는 저것들은 전부 다 반대색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초로 나온 놈이 사회적인 공헌도가 없이 사람만 잡아놓고 사람만 집어는 기괴한 윤석열이란 대통령이 나오고 또 윤석열 위에서 상황으로 활약하는 사회를 갖다가 사회의 빨대로 꼽아서 자기 부의 터전으로 삼은 김건희라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만 우리가 관점을 넣어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애가 그런 애예요. 사회가 마련해주고 국가가 마련해주고 국민이 마련해준 자기 출세의 과정 일약 당 최고위원회 비대위로 올랐죠. 그 이후로 계속 비대위 당대표까지 됐죠. 그 과정이 얘는 자기 개인의 능력인 줄 알아요. 지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걸 내가 에고이스트, 지독한 나르시스트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현실로 돌아가 보시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태를 보면은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고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타개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우리 리더로 뽑죠. 국회의원들도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현재 보면은 국힘 애들은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586 애들이 정계로 진입할 적에 그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도 일부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이가 차출을 하게 되죠. 그들은 국가의 민족주의, 그죠? 국가의 민주주의, 또 남북평화, 그런 걸 위해서 목숨을 갖다가 초계처럼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병신된 애들이 많아요. 생활 못하는 애들이.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혁신을 갖다가 몸으로 갖다가 뛰어들어서 사회에서 인정받은 애들이죠. 87 체제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나 이준석 아류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정치 진입 과정이 기득권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 애들이 그 586을 갖다가 지금 그냥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때 너무나 잘못했어 그래요. 노무현 때. 그러나 그들도 쓸만한 사람은 써야 된다는 게 고TV의 생각인데 그들이 사회적인 혁신과 혁명을 위해서 싸운 애들이에요. 그 가치가 지금 이질화가 돼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 국힘의 기존 이 관료들 체제로 가지고는 이거 한 번 더 해먹으로 국힘이 됐고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애들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리더로서 선택이 안 돼요. 대한민국 정서상. 그 대표적인 게 황교안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해창 아닙니까? 국무총리까지 하고 감사원장까지 해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두 번 한 번씩 다 떨어지잖아요. 사회에 대한 혁명의 물결, 국민이 뭘 요구하느냐, 국민한테 어떤 봉사를 했느냐, 국민의 민생을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의 아류들을 보면 이준석과 이준석의 아류들을 보면 자 지금 신인규라는 애가 요새 뭐 신당 차린다고 창곤이 졸고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걔도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은 그놈하고 뭐 김중건이가 외숙부라고 또 팔아먹고 한심한 놈이야. 김중건이가 외숙부면은 그게 정치할 자격이 되냐 이놈아? 그러면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게 자격이 없어 너 쫓아냈냐 이놈 새끼야. 자 그리고 김영삼의 아들 김대중의 아들은 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너는 그들을 공격하니까. 자 봅시다. 이준석이라는 첫째 따지면은 얘는 국가장학금이나 또는 사회적인 혜택, 국가적인 혜택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나왔죠.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게 지역 토호와 다를 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하람이 같은 애들도 있죠. 걔 고대 법률 전문의가 들어가지고 변호사죠. 그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상류층이라는 거죠. 신윤규라는 거 얘도 그렇고. 김용태라는 애 있죠. 걔도 지 엄마 돈 가지고 지금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그 다음에 허은하 같은 애. 걔도 사회적으로 무슨 이미지 메이킹 회사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뭐 사회적으로 CEO로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성공을 하긴 뭐래 니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이게 보수의 가치를 지금 얘네들이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용 이기 내는 걔는 모르겠고 또 있죠.
천하, 용, 인. 하여튼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국힘 애들이 지금 그 SNS 또는 지들이 그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국힘에 발탁돼서 나온 거 이 기득권이에요. 그러나 걔네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직시하고 한 애들이 아니에요. 국힘의 젊은 정치인들이라는 거.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그놈아들. 근데 민주당 쪽으로 보면 지금 풀뿌리 정치예요. 밑에서도 크고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애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차출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죠. 물론 그중에서 안 좋은 애들이 많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본론 들어갑니다. 이준석의 능력주의, 능률주의라는 것이 이게 미국의 미국의 상층부 1%의 사고를 가지고 받은 거예요. 얘 경제도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경제가 문제적인 문제죠. 정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야 이 스투피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게 민생과 민성이 문제야 이 스투피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같은 애가 상위 1%의 그 정책을 구사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2030 4년대학 졸업자 애들이 알바생이 86만 명인가 100몇만 명이 늘어간대요. 알바생이. 알바생이 100몇만 명 늘어가고 그 사회적인 이중구조 때문에 그러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 들어가려고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들어가기 싫고 험한 일은 하기 싫으니까 알바 인생 하겠다. 그래 평균 임금이 105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제조 서비스 이런 IT 이런 데서 확실한 게 못 들어가고 진입이 안 되고 어렵고 또 그런 데 가면은 월급보다는 또 워라밸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알바 인생 뛰는 거죠. 그게 지금 심각할 겁니다, 앞으로. 인구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국가 어젠다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그래도 성장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원 배분에 들어가고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과 자원 배분에서 얘는 성장을 선택하는 애예요. 정치를 더럽게 배웠어요. 김종인 씨한테가 정치를 배웠다 그러지만은 그냥 김종인 씨가 기호해 주니까 얘가 김종인 씨가 활발활발 그러는 거예요. 김종인 씨는 성장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도 아니에요. 항상 사회적인 불만은 좌파 진보로 가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우르고 보살피는 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애초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사회 이중구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만연했어요. 급속한 경제성장, 윤석열이가 자랑하는 한강의 기적, 그놈한 건데 한강의 기적도 말하네. 그리고 이준석과 유승민을 보면은 박정희를 칭송하지 않아요. 걔네 둘은 누구도 칭송하지 않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문제점만 본 거죠. 과거 보수의 문제점도 보고 현재 좌파 진보의 문제점도 보고 그 대안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대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 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다 합해가지고 혁명이 나오는 건데 혁명을 하지도 못해요, 얘네들. 87 체제는 사실적으로 혁명이었죠. 그런 것도 할 자신감이 없고, 이론만 가지고 덤벼들고, 얼치기로 공학적으로 정치를 배우는 이준석이가 지금 사회를 주도하려고 그런다는 게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깜냥이 안 되고 이놈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이중구조. 이로 들어가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여성의 힘은 약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또 공산주의 국가도 공산주의가 여성 인권이 강하잖아요. 걔는 평등을 외치니까. 그런데 서구 사본주의나 공산주의도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힘이 약해요. 그게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약하고 또 임금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남녀 격차가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30~40%가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이나 일본은 이럴 것 같아 10%로 갭을 막 찾았는데 10% 차이. 우리나라는 30~40% 아직까지 있다. 여성의 차치 구조죠.
여성의 인권이 시장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그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은 약자예요. 근데 얘가 여성 남성을 갈라쳤다는 거죠. 여자 남자를. 그죠? 그것도 2030 여자 남자를 갈라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도 안 한 놈이. 너 평생 결혼하지 마, 이놈 새끼야. 누가 이런 놈과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얘가 뭐 국회의원이나 되면은 말이야. 대통령이나 되면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그건 불가한 거죠. 여성 애들을 갈라쳤어. 그 2030 여성을. 또 두 번째, 현실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하면 추상적이 되니까. 얘가 전장년을 갖다가 비판을 했죠. 전장년 저거, 지하철 투쟁 막아야 한다. 쟤네가 전장년에 나온 것은 민노총이 들고 일어나려고 그런다. 민노총의 지시다. 처음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한 2년 지났죠. 1년 반 지났죠. 1년 반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장년이 요구는 계속하나 전장년이 무슨 요구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준 게 있습니까? 달래고 참고 사회적인 충돌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윤석열 가지고 공산당이다 때려잡자, 건폭이다 때려잡자 가지고 바뀐 거 있습니까? 걔네들이 그러면은 물론 전장년 애들도 국가에서 보조도 꽤 받고 오히려 성한 사람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치적으로만 딱 재단해가지고 쟤네들은 좌파다, 쟤네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쟤네들이 지하철 투쟁하는 것은 무슨 기어다니는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투쟁하는 것은 민노총의 봉기를 위한 기초를 까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했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불편하죠. 저도 짜증이 나요. 그런 애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하철에서도 보고 뉴스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사회 구조상 그 국가 사회 구조상 최고 약자들이에요.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그래도. 그들을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쌓으려고 그랬던 그걸 사회 문제로 이준석이라는 놈은 문제 삼은 거야. 약자를 공격하면 안 돼. 그런 면도 있었고. 그게 두 가지가 얘가 지금 대단히 문제되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보면은 자기한테 강하게 때리는 권력한테는 조디로만 그러지 몸으로 투쟁을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아니에요. 지가 윤석열이가 그렇게 힘이 강하고 밀려났으면은 그때부터 투쟁에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커뮤니티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성구수를 걸고 거리로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말이죠. 2030 지금 어느 시대인데 거리로 나서냐. SNS 발달하고 커뮤니티로 여론전을 갖다가 펴는 게 공중전이 옳은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리더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불과 6년 전에 촛불혁명이라는 게 나왔죠. 민주당의 혁명이라 그러죠. 그 촛불 사태가 정권을 무너뜨리고 보수를 무너뜨리게 나오죠. 그런 용기도 없는 놈이 한쪽으로 가서는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가 12년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안철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정치적인 세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놈아는 한 번도 안철수 같은 업적도 못 일어났죠. 사회적으로 기업을 했느냐, 또는 안넥 같은 경우 백신 공급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백신 무료로 한 것, 또 동그라미 전에 1,500 정도로 넣고, 또 자기 돈을 갖다가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정치적인 생존을 하려고 그랬던 안철수 같은 그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사회적인 업적도 하나도 없어요. 학력, 경력, 이력이 얘는 거의 말이야. 하버드 하나 나왔다는 것 뿐이 없지 학력, 경력, 이력이 그냥 김건희급이라니까. 안철수에 비하면은 이준석이란 애가 그걸 그냥 폄훼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놓은 방식이고, 얘가 가는 곳은 말이죠.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봅시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새누리당이라는 강한 힘이 있었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국민 편에 붙자. 그죠? 탄핵시키자고 나왔죠. 탄핵시키자. 그렇죠? 그건 다 예상됐던 거예요. 박근혜가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분당 과정에서 나와서 진짜 탄핵을 시켰죠. 그때 약자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였죠. 강한 자가 누구냐? 민주당과 민성이었죠. 그쪽으로 붙어버렸죠. 그 다음에 거기서 김무성이가 내가 잘못했다고 들어가자.
복귀하자. 보수 이렇게 깨가지고는 안 됐구나. 살리자고 다시 들어갔어. 그다음에 바른정당을 차리죠. 그래가지고 그걸 차려가지고 지들끼리 열 몇 명 해가지고 하려 그래. 그런데 지들이 힘이 딸리니까 또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터전을 갖고 있는 안철수한테 붙었죠. 안철수가 18세가 됐었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안철수가 무너지는 거, 전라도가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유승민, 이준석이가 국민의당을 깨버리죠. 바른미래당에서 그걸 깨버리죠. 바른미래당인가? 그걸 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지들이 무너뜨렸던 자한당으로 회귀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가고 그게 그 불씨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또 이놈이 그때 가서 또 지금 공천 받잖아.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얘 키포인트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안철수를 또 공격하기 시작하죠. 안철수는 지금 강자가 아니죠. 약자죠. 이놈이 이놈이 구사하는 전술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는 정치적인 잠깐 모르. 이제 다시 사회적인 문제 얘가 능력주의로 한다는 게 악진에는 2030 젠더 갈등을 촉발시켰고 그 다음에 전장년 사건 같은 건 다 알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말이죠. 지금 윤석열이가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있죠. 또 정치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정책을 몰라요. 정책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놈이에요. 경제 사회 문화의 변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네죠. 그냥 표피적으로 자판만 두드리고 그냥 24시간 컴퓨터만 보고 적시적발로 그냥 SNS로 상대편 페이스북 같은 공격하는 것, 또 방송에 나와서 이러저러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나 양극화가 대단히 문제가 되죠. 양극화의 문제는 인구 문제도 있고, 그죠? 근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죠. 얘 그걸 갖다가 말하는 적이 거의 없죠. 항상 얘는 능률을 갖다가 성공한 능력과 능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애들이 성공한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형편없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박탈감이 많고 또 불만 세력으로 남는 국민의 90%를 안 봐요. 얘는 똑같은 2030인데도 길거리에서 알바하고 공장에서 죽고 또 임금을 착취당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애를 갖다가 안 봐요. 그런 애를 갖다가 호의적으로 또는 그 동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사회적으로 미국도 그렇다. 선진 유럽, 자본주의 유럽이 다 그렇다. 그거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얘가.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에요. 2030을 대표하는 놈이. 제일 힘든 사람이 2030보다 7080이고 그 다음에 2030이 힘든데 7080을 자기를 지지 안 한다고 해서 공격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 7080이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 다음에 2030도 대단히 힘들죠. 그럼 2030을 갖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가 그 대안을 하나도 못 내놓고 그냥 남녀 갈라치기 하고 일부 남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주당 애들이나 또는 국힘에서 어떤 애들이 추천을 받고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저거 지잡대 출신이다. 저거 말이야 편입해서 들어간 애다. 저거 말이야 학력이 형편없다. 이준석은 하버드 나왔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죠. 아주 나쁜 세력이죠. 그런 식으로 2030에 지금 애달품을 얘가 대안을 낸 적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용하는 적도 없어요. 자기만 독야천재나 하버드 나온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하고 정치권에서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 거고 또 얘가 추구하는 세상은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국가 능력주의자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람 손은 밟히고 희생할 수 없다는 이론 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본데 얘가 말하는 곳곳의 표현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도 그죠? 또 노동의 저생산 같은 문제도 그죠? 또 그게 전부 다 인구 구조, 연금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뭐라 그러면은
잘못만 지적하죠. 잘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안을 못 내요. 그러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상대는 또 누구냐? 여성을 그렇게 그냥 지는 안 그러고 젠더 갈등을 갖다가 지역 감정보다 젠더 갈등 감정이 우선이다 이거 수면으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또 문화적으로 봐도 그래요, 얘가.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얘가 보면은 나 연예인하고 사귀고 싶어요. 옛날에 강직들이 출연해가지고 예쁜 연예인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룸사롱으로 끼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전의 그놈한테. 이게 문화적이나 성적인 인식이 굉장히 천박한 애예요. 제가 볼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려면은 나는 내 돈 가지고 했어. 고고 TV는 20대 나 돈 없으니까 30대 대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다닐 적에도 그냥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접대를 하려고 그래요. 뭐라도 하나 받아가려고. 그럼 그 사람들 두 번 얻어먹으면 한 번 내 돈으로 월급 마이너스도 나면서 막 접대했다고. 내 사업할 적에도 그러니까 내 대기업 다닐 절대 그런 데 안 갔어요. 룸사롱을 데려가도 술 먹고 너 술만 따라. 과일만 깎어. 과일 네이비도 넣지 마. 그렇게 했다고. 손도 안 잡았다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중소기업을 할 적에도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얘가 생각하는 문화의 향유는 예쁘다, 고급지다, 남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깔린 게 그 룸사롱 사태예요. 그들도 약자죠. 얘가 구사하는 이 정치라는 것이 지금 빨리 말하고 한 게 원고도 없이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구사하는 정치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전혀 없어요. 얘는 또 정치인이라 그러죠. 저는 정치인으로 안 보는데 얘는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상대 정치라는 거죠. 상대의 공격을 막고 또 상대의 침범을 막고 또 상대의 해코즘 흑색선전을 막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지가 당했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가 와가지고 그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게 없어요. 김대중도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면서 원한을 품은 거지 변사또를 갖다가 벌하지 않는 거다. 김영삼도 강검당하고 탄압당하고 박해나가라고 막 조지고 고문당해도 안 나가면서 나중에 김대중이나 아니 이건 누구야 박정희나 전두환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살려놓잖아요. 때리니까 사형 때리니까 김대중이 풀어주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 정치라는 것이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아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억울하게 해침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놈은 그걸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이 뭐냐? 나는 능력이고 내가 능률이 있고 능력적인데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공격했고 나를 갖다가 해쳤으므로 나를 못살게 굴었으므로 자기는 더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사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사회 구조, 사회적, 여성적 또는 문화적, 육체적 말씀드렸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는 또 힘들게 아주 밑바닥하는 생활에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그 윤석열과 똑같아요. 얘는 윤석열은 대통령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그 흉내 내는데 얘는 그 흉내라도 안 내요. 그래서 유승민과 안철수한테 비견할 애가 아니에요. 얘는 중원부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안 돼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